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2024년 1월 18일 오늘의 장마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은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7% 상승한 2440.0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0.87% 상승한 840.3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지금 0.33% 하락한 1339.70원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보합권 비슷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늘은 하락은 하진 않았다.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 매매 동향으로는 개인은 코스피를 매수세, 코스닥을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과 반대로 코스피 매도세, 코스닥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가 있었고요. 이제 바로 내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이번 S24가 얼마나 관심 가질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아스코 심포지엄 개최가 오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3일에는 미국 공화당 예비선거 개최가 있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으로는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소폭 반등한 0.99%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HPSP 이렇게 두 종목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랑 HLB도 오늘 상승을 하면서 네,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캘린더를 같이 보시면은 오늘 저희가 뽑은 토픽으로는 첫 번째 AI, 그다음에 두 번째 OLED, 세 번째 저출산, 그다음에 네 번째 항공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네 가지 테마를 뽑았는데요. 오늘 AI 같은 경우에는 플리토, 이스트소프트, 포시에스, 빌리의 서재, 인포마크, 브리지테 이렇게 여러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AI가 왜 강했냐면은 아까 일정에서도 얘기해드리다시피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가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삼성의 갤럭시 S24는 AI가 탑재된 세계 최초의 AI 폰이다 해가지고 그런 특이성이 있는 건데 보시면은 요 AI가 탑재된 것 자체가 왜 그 상징성이 있냐면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시간 통역 기능을 한다면은 원래 클라우드를 거치고 이제 기기에서 또 이렇게 한 번 클라우드를 거친 다음에 번역이 되는데 이제 AI를 쓰다 보면은 이 기기 자체 내에서 구동되는 그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조금 더 빠르게 그 더 다양한 그 더 좋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갤럭시 S24라는 그 핸드폰 자체가 온 디바이스 AI로 네 그렇게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늘 삼성이 컨퍼런스에서 갤럭시 S24를 공개함에 따라 AI가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로는 OLED가 있는데요. OLED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아엘텍, 그다음에 풍원정밀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강했습니다. OLED 기사를 같이 보시면요.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CES에서 투명 OLED, 투명 디스플레이를 공개를 해가지고 최근에 그렇게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올해 산업 전망이 아예 그냥 업황이 전망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산업의 전반적인 전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차량용 디스플레이 비중이 이제 점차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 추가로 있었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CES 2024에서 인앤아웃 폴더블 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이 인앤아웃 폴더블이 뭐냐면은 지금 삼성에서도 갤럭시 플립이죠. 그 핸드폰이 한쪽으로만 접히는데 이제 뒤로도 접히는 그런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도 내놨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또 메타 테크놀로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이제 2.0 버전을 이제 그 높은 휘도를 구현한 그 대형 83인치 OLED 패널을 이제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나라가 그 디스플레이 강국이었는데, 근데 중국에 조금 밀리는 듯 싶다가 국내 이제 대표적인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실적이 좀 개선될 거다 하는 그런 전망에 오늘 OLED가 두 번째로 강한 테마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뽑은 토픽은 저출산인데요.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알서포트가 탑 20에 들었는데, 이거 이외에도 오늘 꿈비, 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 깨끗한 나라, 뭐 유엔젤 뭐 등등 삼성 출판사도요. 장 초반에는 오전까지만 해도 엄청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장 막판에는 마감쯤에는 조금 꼬리를 달면서 네, 아쉽게 테마가 꺾였는데, 근데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저출산 문제 관련해가지고 언급한 영향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와 동시에 어제 한 4시 반쯤에 기사 올라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당에서도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같은 날 이제 저출산 대책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시회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그 저출산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아니더라도 상승한 종목 중에 많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올해 초 첫 번째로 부각을 받았던 올해 초 첫 번째 정책 테마로 오른 저출산이 오늘 또 관련해가지고 테마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을 저희가 네 번째 테마로 뽑았는데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탑 20에 든 종목은 없었지만, 근데 오늘 뭐 에어부산이나 진에어나 뭐 제주항공 이렇게 여러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항공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최근에 항공이 떴을 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관련된 그런 이슈로 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이 실적 관련된 이제 또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그런 전망에 뜬 기사입니다. 그래서 불황이라고는 하는데 작년 비즈니스 항공권이 기존보다 3.5배 더 팔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2022년 대비 3.5배인 25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해외 여행 수요가 많아지는 여름 바캉스 시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그 예약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사실만 봤을 때는 사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공 업황 자체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더 돈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장마감 토픽은 저희가 AI, OLED, 저출산, 항공 이렇게 네 가지를 뽑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어떤 분께서 저희 회사에 제보를 주셨는데, 저희 뱃사부님께서 운영 중인 그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느냐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뱃사부님께서 또는 저희 회사에서 뱃사부님
성함을 달고 운영 중인 카톡방은 전혀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이거와 똑같은 프로필을 하고 있는 아니면은 또 이렇게 배진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카톡방이 있다면은 절대 그 속지 마시고 아무 그 비용을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비용을 내시면 안 되고 어,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안내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또 그 저희 그 고객분께서 저희한테 보내신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뭐 리딩방처럼 이렇게 권장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리딩방 그냥 말 그대로 리딩방 자체를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이거 어때? 해볼래? 하면서 그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 하나, 네, 그다음에 이런 비슷한 내용 해가지고 네, 주의를 하시길 바라면서 네, 절대 이거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저희가 채팅방 운영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급 현황을 또 이어서 보면은 오늘 항공주가 또 강하기도 했으니까 오늘은 네, 진에어를 보겠습니다. 진에어 같이 보시면은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항공주, LCC 저가 항공주들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10월 20일에 저점을 기록을 하고 천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고점이 한 18,350원이네요. 여기서부터 만 원이면은 거의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정도의 손실인데 그래도 지금 이때 하락했을 때 좀 물 타셨던 분들이 계셨다면은 그분들은 조금 더 빨리 복구를 하고 네, 탈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근에 요쯤에서 여기 추세 하단에서 반등을 하더니 오늘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갭을 띄우면서 네,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에어 말고도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한다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국내 항공 기업이 진에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랑 합병하다 보면은 조금 포기해야 되는 노선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이 있는데 근데 에어부산보다는 이제 진에어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에 합병이 되는 거니까 이제 진에어가 이제 에어부산에 그런 노선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좀 포기하는 장거리 노선보다는 좀 중단거리 노선을 조금 이렇게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에어가 최근에 추세는 조금 상승 추세는 완만했는데 오늘 갭을 띄우면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티웨이 항공도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티웨이 항공이 그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이슈가 뜨면서 지금 이전에 그려드렸던 여기 거래량이 아직 죽지 않으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이제 2,900원 상단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거와 제주항공도 같이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한 10월 20일이었는데요. 여기도 진에어랑 똑같이 저점을 기록하고 해가 뜨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그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요때 비해서 많이 이전에 비해서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막 크게 꺼지진 않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아무래도 추세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음 종목으로는 3일 제약을 볼게요. 3일 제약. 네. 3일 제약을 보시면은 3일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때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지금 대충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이 횡보 구간을 박스권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때 이 상단을 뚫지 못하면서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이 추세가 다행히 꺾이지 않고 하루 조정을 주고 거래량이 조금 이때보다는 많이 못 미치지만 거래량이 바로 확 죽어버리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중에서는 MBT를 보려고 하는데요. 음, MBT 같은 경우에는 한 요쯤, 그다음에 추세를 조금 더 그려보면은 이때 해가 떴을 때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으면서 한 번씩 터지면서 이 추세에서 하단에서 계속 반등을 하는, 그래서 요때 네 이때 그 추세 하단에서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한 8천 8,600원 정도 되는 요 상단에서 이날 이날이 1월 3일이네요. 1월 3일에 요 상단을 돌파를 하고 위에 안착한 모습.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꺼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하단에서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주가가 그래도 이 위에서 당분간은 있을 것 같은 추세를 지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MBT도 가져왔습니다. MBT 같은 경우에는 그 웹툰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AI 관련주이기도 해가지고 최근에 두 가지 테마가 아무래도 핫한 테마들 중에서 하나여가지고 추세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뽑은 토픽은 AI, OLED, 저출산, 항공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뱃사부님이 카카오톡에서 운영 중인 그런 주식 관련된 단체방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장마감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